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주말 부부인 며느리에게 아이 가지라고 난리치던 시아버지와 한바탕 하고 시원하게 연 끊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33살, 저는 31살입니다. 아이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것이 말이 되나요? 며느리에게 아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면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아이 얼른 보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시아버지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저는 성격상 내가 듣기 싫은 말을 강요하듯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질러버리고 나서 시원하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착한 며느리 가면 벗어버리고 괜히 시댁에 가서 억지로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말씀, 허세 섞인 말씀 안 들을 생각입니다. 시아버지의 말씀 들어봤자 어차피 저 기죽이고 당신 자부심과 허세 가득한 말씀뿐이라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남해바다를 접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이곳 토박이이고 양가 경제 수준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움받은 것 없었습니다. 저희 둘이 알아서 결혼을 준비했던 만큼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서 스트레스 주신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5개월 정도 지나고 남편이 갑자기 충북 쪽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주말 부부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발령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옮길 수도 없고 집 문제도 있어서 주말 부부 하기로 결정했어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는 그래도 20대였고 지금은 30대가 되니 아이를 가질 때가 된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와 남편은 결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고 이제는 어떻게든 주말 부부를 끝내고 함께 살면서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자주 오라고 하셔서 일 마치고 저녁에 가끔 한 번씩 시댁에 들르곤 했습니다. 저녁도 얻어먹고 적적하실 시부모님 생각해서 시댁에 갔던 거예요. 아기 얘기는 몇 번 물어보는 식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아기 소식이 없냐고 물으셔서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라고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게 애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주말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 집에 옵니다.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피임 중이기는 하지만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자주 안 와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며 자주 안 오는 것이랑 아기 소식 없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애는 무조건 빨리 가져라. 피임 같은 것은 하지 마라. 며느리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장손을 보여주지 않느냐 등등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화를 못 참는 성향이 있거든요. 참지 않고 시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잘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 한 달에 많아봐야 2번 오는데 장거리로 와서 시댁과 친정 가고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하면 바빠서 솔직히 못할 때가 많다. 생리할 때 오면 또 못한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더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습니다. 제가 부부 사이에 얘기까지 터놓고 하니 2분 다 민망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아버지는 장손 타령을 하시며 며느리 자격을 운운하시더군요. 아들 낳지 않으면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건가요? 시아버지가 고리타분한 분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 기간 남은 전셋집은 어찌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장손이 보고 싶으면 아이 낳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집도 하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집안 장남 장손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실 시부모님 자격은 되시냐고 질러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어른한테 하는 버르장머리 보라면서 소리소리 지르시는데 제가 틀린 소리 했냐고 시부모 자격은 상관없는 것이고 며느리 자격은 그렇게 따지시는 것은 옳은 것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남편도 없이 시댁에 오는 것만도 며느리로서 할도리 잘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주말 부부로 사는 상태에서 아이 가지면 저는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산부인과 다니고 혹시 심하게 입덧이라도 하면 어쩌나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시부모님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혼자서 임신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지 아버님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딸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친정에서는 남편이랑 합치게 되면 그때 가지라고 하세요. 저도 아기 가지고 싶고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아이가 생기면 저만 고생하고 아들은 고생할 것 하나 없으니 아버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생각도 들고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주말에 남편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부모님 말씀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물어보니 제가 시부모님께 했던 말 비슷하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앞으로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댁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아버지께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대요. 남편도 상황이 이런데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대들고 고성이 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워낙 아버님 기세에 눌려 사시는 분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잠시 뒤에 아버님 전화하셔서 너희가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아버님이 뭐라 하셔도 아이는 저희 뜻대로 할 것이고 이제는 찾아뵙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상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어도 시댁에 찾아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 끊고 시부모님 전화 모두 차단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부모님과 통화한 내용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잘했다고 이렇게 떨어져 살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부모와 싸우고 금방 화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평생 시아버지와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뵈면 조절 못하고 화부터 낼 것 같아요. 아이 태어나서 어떤 사과를 하셔도 절대 아이 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혼자 스트레스 받으며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를 땐 질러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쓰니님 잘못하신 것 전혀 없고요. 남편도 쓰니님 편이니 마음 편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서 고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준 사이다 신우를 자랑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최우선인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지켜준 신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큰 소리 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소심한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신우예요. 30대 후반 골드미스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사람이죠. 남편은 40대 초반이고 저는 신우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느낌상 언니 중에 큰언니인 아가씨인데 제가 새언니라고 아가씨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네요. 제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 말이에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인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성격 좋고 여기저기서 불러줄 만큼 인기도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뵙고 많이 놀랐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말도 거칠게 하시고 염치 없는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남편은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보통 남매라 하면 현실 남매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그날 시부모님과는 얘기를 했지만 신우는 얌전히 앉아만 있어서 대화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무뚝뚝한 성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은 신우와 따로 만나자고 하더니 백화점에 가서 신우에게 자켓과 구두를 사주며 앞으로는 네 오빠보다는 여기 네 새언니의 남편으로 사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너한테 마지막으로 사주는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어머니는 저와 신우에게 친자매처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신우는 새언니가 무슨 친언니냐고 하면서 엄마도 혹시 새언니를 딸처럼 생각하려 했다면 그 생각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신우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 준 것인데, 친언니나 친오빠에게는 괜한 짜증도 부릴 수 있는 것이지만, 새언니에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저를 딸이라고 여기며 너무 편하게 생각할까봐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이 하나 더 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때도 신우는 시어머니께 가족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될 일이라고, 오빠는 가정을 꾸려서 나간 것이니 앞으로는 오빠를 친척 정도로 여겨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우의 이런 말들은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신우가 항상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언니가 있는데 네가 왜 설거지를 하냐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신우는 원래 본인이 하던 일이니 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오빠가 처가에 가면 이런 거 하기나 하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없을 때 혹시라도 이런 거 새언니 시키지 말라고 시어머니께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태까지 앉아서 자식들 부려먹는 거 좋아했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경고성 멘트까지. 시댁과 저희 집이 가까워서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청소 상태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신우도 왔는데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림살이가, 청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우는 시어머니께 그런 거 눈에 거슬릴 수는 있어도 절대 내색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여기 오려면 최소한 하루 전에 새언니에게 허락받고 오시라고 하더니 또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아가씨잖아요. 남의 살림 건드리려 하냐고 제가 막 뭐라 하면서 신우 내보내고 제가 설거지 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설거지를 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만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잘 돌봐라, 잘 챙겨 먹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뭘 어떻게 챙기라는 건지 그냥 저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눈치 없는 말씀 하실 때마다 신우가 뭐라 뭐라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신우 없을 때만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는데 신우 있는 데서 시어머니가 이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신우 표정부터 달라지더니 시어머니에게 자기는 오빠 같은 남자와 절대 결혼 안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오빠와 결혼하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고맙다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새언니에게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오빠는 나랑도 박 터지게 싸운 인간인데 새언니가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오빠랑 살아주는 것이라고. 시어머니 눈만 껌뻑거리시며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 모두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첫 휴가 때 신랑과 맞춰서 해외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거절하겠다고 했는데 신우가 바로 나서서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도 휴가 맞춰 함께 여행 가자고 했거든요. 신우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면 우리는 세 식구인 새언니 한 명만 신경 쓰면 되겠지만 새언니는 시부모에 신우와 남편까지 네 명을 신경 쓰게 되는데 이게 편안한 여행이 되겠냐고 시어머니께 또 뭐라 뭐라 했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불편한 게 시댁 식구들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고 싶겠냐고 말하는 거였어요. 잔소리도 심하고 투서없이 나오는 대로 말씀하셔서 좀 스트레스 받게 만들던 시어머니가 좀 가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우에게 휴가 맞추라고 했네요. 지금은 불편해도 가족끼리 자꾸 부대끼고 해야 편해지지 않냐고 하면서 우리 휴가 때 아가씨도 휴가 맞춰서 시부모님과 다 같이 여행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신우는 애써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함께 여행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우에게 며칠 졸라서 다 함께 태국 다녀왔습니다. 가서도 신우는 저 불편해하지 않나 살펴주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죠. 신우가 항상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심하는 것이 느껴지고 처음에는 불편했던 시어머니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댁에 가서 신우 만나면 설거지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싸워요.
언제부턴가 싸움에 남편도 끼어들어서 삼파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너는 지금까지 집에서 많이 했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이런 거 한 적이 별로 없으니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신우는 바로 그래 그럼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나와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우가 있을까요? 5년 넘게 봐왔지만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신우가 언젠가 저에게 했던 말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과 싸우면 자기에게 다 얘기하면서 오빠 흉보라고. 자기가 새언니인 저와 오빠 흉을 보는 것에 대해 오빠는 마음 상하지 않는데 반대로 자기나 시어머니가 오빠와 내 흉을 보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라고. 역지사지를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우리 아가씨 멋지지 않나요? 제가 언니만 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면 아가씨에게 배운 대로 저도 멋진 신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친정에서 언니랑 엄마에게 신우 자랑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언니도 저를 부러워하지만 고모들에게 좀 시달린 세월을 보냈던 저희 엄마도 엄청 시원해 하세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을지 모를 갈등도 미연에 방지를 해준 신우.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라는 저희 엄마와 언니. 저희 친정이 신우에게 빚진 거 맞죠? 시댁의 중심을 잡아주는 멋진 신우네요. 신우도 멋진 분이지만 그 호의를 호의로 되갚으려고 노력하는 쓰니님도 멋진 분이십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사연은 돈 잘 버는 며느리가 퇴직한다는 얘기에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참견을 하던 시부모님을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결혼 9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퇴직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이 난리셨어요. 부부가 결정할 일을 어른과 상의해서 처리할 일이라고 우기며 저에게 뭐라 하시던 시부모님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시부모님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내가 잘한 것은 생색도 내고 시부모님이 잘못하시는 것은 따박따박 말대꾸도 하며 살 생각입니다. 저희는 3년 연애 후 결혼했고 양가에 1억씩 도움받고 각자 모은 돈을 합쳐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 취업이 잘 된 케이스예요. 나이는 남편이 저보다 많지만 남자는 군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해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육아휴직 1년 빼고는 계속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곧 있으면 아이가 입학을 합니다. 저는 아이가 입학을 하기 전에 퇴직을 하려는 생각이에요. 아이가 회사 그만두면 안 되냐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 선배들을 보면 첫째 아이 입학하는 시기에 퇴직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 외에는 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이 가능해서 괜찮지만 입학 후에는 돌봄 교실을 신청한다 해도 퇴근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갈 정도는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남편과 얘기해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좋게 알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은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집안일을 좀 합니다. 평소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말을 해야지나 마지못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육아는 전적으로 제가 다 했고 집안일은 제가 70%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집안일 별로 안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남편에게 집안일 많이 하라고 잔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제가 휴직하는 것에 대해 남편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학교 가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일러도 아이가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직장 다니지 않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뒤에 일을 할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말에 아버님은 그런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어른하고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이 엄마들 아이 학교에 있는 동안 커피나 마시러 돌아다니고 선생들 동네 엄마들 흉이나 본다고 뭐라 하셨고요. 그냥 쉬지는 말고 아이 학교 있는 동안에 알바라도 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이 공부는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잘 가르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릴 때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는 좀 놀았으면 하거든요. 아직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앉혀놓고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가르치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맞벌이 엄마들은 주말에 아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주말마다 아이와 놀러 나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나무라듯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아이 공부면에 있어서는 시어머니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대책도 없이 충동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연봉은 6천입니다. 남편은 5천이고요. 아이 돌봐주시는 시부모님께 넉넉하게 돈 들이며 살아왔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만 생활하면 풍족하지는 않겠죠. 아이 좀 키워놓고 다시 일할 생각이었고요. 물론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다니게 되면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자치고는 연봉이 높은 편인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출근도 일찍 해야 하고 퇴근 시간은 또 늦습니다. 휴가 한번 내기 쉽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도 육아는 혼자 다 했고 가사는 70%를 제가 해왔습니다. 이런 불공평에 대해서는 시부모님 이런 방구 없으셨어요? 아들이 처자식 혼자 먹여 살리는 것은 안쓰럽고 며느리는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주는 회사 다니면서 과도한 업무하고 가사일과 육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쓰럽지 않으신 것 같아 섭섭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부모님들에 비해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없어서 나쁘지 않게 여겨왔는데 살다 보니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친정 부모님도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저희 만나면 남편에게 일하느라 수고 많다고 말해줘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야죠. 내 자식보다는 내 자식 배우자를 칭찬해주면 그게 다 내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 같아서는 시부모님께 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얼마 전에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은 자꾸 아이가 엄마 곧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하는데 확실히 남편하고 의논한 것이냐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 그만두고 아이 엄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돈이나 쓸어 다닐 것이 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인 제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말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근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데 집안일은 내가 거의 다 한다고. 그런데도 남편에게 시부모님은 잔소리 한번 하신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한데 남편은 주말에 늦잠 자고 저는 아이 데리고 나가서 이것저것 체험도 시켜준 것도 말씀드렸어요.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쉬움에 주말에는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인데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가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하는 것에 대해 왜 시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남편과 충분히 상의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를 불러서 혼내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퇴직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평생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5년인데 그 기간 동안 남편 등골 빼먹을까 걱정되시냐고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집안일도 내가 거의 다 했으니 남편이 내 등골 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셨냐고 물었어요. 저도 현재 직업과 연봉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내 생각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더 중요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입학하면 아이 친구 엄마들과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고 아이들 데리고 몰려다니면서 아이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하시지만 그건 결국 제가 가정부도 해야 하고 애도 낳아서 키워야 하고 돈까지 많이 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얼떨떨해하고 계시는데 아이 데리고 나왔어요.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이 틀렸냐고, 당신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퇴직하는 것이 당신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말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찬성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불만 같은 거 전혀 없다고요? 남편에게 앞으로 내가 하던 집안일 다 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집안일 시키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기분 별로였는데 내가 당신에게 성질내면 싸우게 될까봐 그냥 내가 하고 말았다고, 앞으로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시부모님과 당신이 내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이제 참아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 남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돌봐주고 계신 지 몇 달 되었습니다. 돈은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시부모님께 드리던 돈 엄마 계좌로 매달 입금시켰고요. 그동안 시부모님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너무 섭섭해서 먼저 연락해서 풀고 지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요. 2주 전에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섭섭한 것이 있으면 얘기로 풀고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하시며 제 경력이 아까워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얘기하는 동안 남편이 과일과 커피를 준비해 왔어요. 시부모님은 한참 제 마음을 달래주시는 척을 하시더니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 있는 데서 남편이 이런 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그런 말씀 마시라고 하며 자기가 돈 잘 버는 마누라 덕에 짧은 기간에 대출도 다 갚고 아이도 낳고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 표정은 좋지 않으셨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요즘은 집안일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희생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표정 정말 가관이었는데 모른 채 하고 할 말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고 시부모님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처럼 제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말씀을 안 하신다면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저에게 오히려 큰 소리치고 시부모님은 계속 고집 안 버리셨다면 남편과의 삶은 무의미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은 아니어도 이혼으로 갔겠죠. 앞으로 생색낼 것은 내고 할 말도 다 하고 살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할 일에 시부모가 참견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요. 잘하셨습니다. 말없이 희생하면 잘 모르는 게 사람 심리인가 봐요. 앞으로는 시부모님께 적당히 생색도 내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시면서 마음 편히 사세요. 이번 사연은 막장 시부모,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나서 이혼한 전남편이 패가망신하고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돌싱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몇 달 전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시원해서 이렇게 일신사에 글 보내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인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편의상 전 남편이라 하겠습니다. 전 남편 놈 나이 많은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나서 이혼했거든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시어머니란 사람은 자기 아들 편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이혼하기는 했지만 상처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들은 전 남편의 소식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 상간녀에게 대출받아서 돈 퍼주다가 대출도 막히니까 그 여자는 집을 나가고 전 남편 놈과 부모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솔직히 이 소식이 저의 정신건강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남편과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이 시댁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냥저냥 넘기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전부 반반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전 남편은 결혼 비용을 대출받았더군요. 전 남편은 직장을 다닌 지 10년 가까이 된 사람이었는데 돈을 모아놓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집 생활비를 대줘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제가 함께 벌어서 갚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집안일은 제가 다 했고 어린 나이에 저는 그래야 하나 보다 했습니다. 시부모란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교육을 들먹이며 저의 자존감을 짓밟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들먹이던 사람들이었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정말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난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가 화가 난 이유는 진지 잡수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식사하세요라고 해서 천하의 근본 없이 자란 사람이 된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또 제 가정교육을 들먹였던 일 중 하나가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자기야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어른 앞에서 그런 호칭을 쓴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매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부모에게 시달려서 원형탈모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이코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시부모는 틈만 나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짓밟고 남편은 못 본 채를 하니 소화도 잘 안 되고 괜히 몸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이유가 시집살이 스트레스 때문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체하고 잠도 안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바람이 나더군요. 남편의 바람 상대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나이도 40대 중반인 여자였어요. 생각해보면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으니 그 여자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남편 휴대폰에서 여보 자기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게 되었고 물어봤더니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한 번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며 잘 구슬려서 물어봤더니 전부 말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도 엄청 쓰면서 만나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며 만났더라고요. 그 여자를 알게 된 지 몇 달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부모에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저를 야단치는데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했더니 시모는 이런 걸로 이혼하면 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갔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 남편이란 놈은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몇 달간 혼자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이혼녀라고 우습게 알 것 같은 괜한 상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서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저 참 바보 같고 답답하시죠? 사이다는 이제부터입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친한 거래처 직원이 얘기해 주는데 정말 놀랍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자유롭게 만나고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몇 달 후에 전 남편은 거래처 직원에게 그 여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네요. 결혼식은 안 하고 함께 살 것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데 술자리에서 얼마나 내숭을 떨었는지 엄청 참한 여자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시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1차로 사이다인 게 그 여자는 전 남편을 어떻게 구슬렸는지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윽박질러서 그 여자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전 남편이 없을 때 그 여자는 시부모를 막대하고 구박하고 그랬답니다. 거래처 직원도 확실한 것은 아니라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여자가 시모 뺨을 때린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얘기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사이다인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녀였다고 해요. 전 남편에게는 노처녀라고 속여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둘. 그 여자는 자기 아이들 불쌍하다고 하면서 전 남편에게 데리고 오자고 졸랐는데 전 남편은 시부모님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이 그립다며 불쌍한 척 연기를 했고 전 남편은 돈이라도 보내주라며 돈을 주었대요. 그 전 남편이란 놈 월급으로 시부모까지 모시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 아이들에게 보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부모 집을 담보대출 받아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여자 친정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돈을 엄청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이들 어렸을 때 집 나와서 아이들은 자기들 아빠와 잘 살고 있고 그 여자는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그냥 돈을 빼먹으려고 한 짓이었고 자기 친정에 돈을 보낸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상속받은 것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전 남편은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더 이상은 대출도 안 되고 해서 그 여자에게 돈 얘기를 꺼냈대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여자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거래처 직원이 얘기하는데 상속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겠냐고 다 거짓말이었겠지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곧바로 신고하고 병원에 누웠대요. 경찰서 드나든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래처 직원도 모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이다인 게 전 남편과 부모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네요. 처음에 이 얘기를 거래처 직원이 해주는데 그 표독한 시어머니를 그 여자는 어떻게 이겨먹었는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더 못된 사람을 만나서 패가 망신한 것이 시원합니다. 이혼 후부터 몇 년간은 너무 분해서 악몽도 꾸고 혼자 있을 때 시부모와 전 남편에게 욕하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들은 더한 진상 만나면 꼼짝도 못하는 것 같네요. 사이다 인과응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이제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다니 정말 잘 됐네요.